대협 시청자 PJ메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PJ메탈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PJ메탈 하게 되면 최근에 이 알루미늄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이 관세에 대한 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이 관세 예비 판결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 주가가 사실상 가장 크게 움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 현재는 이 대장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와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상승보다는 좀 하락에 대비할 때이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해 볼 건데, 우리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중순이었죠. 이 미국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7% 대비 3배 이상 25%로 인상하겠다, 이러한 소식 속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크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크게 매기다 보니까 이런 반사이익으로 우리 한국산 알루미늄이나 철강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안에 내용을 까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기업 역시 초긴장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고, 결국 주가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 거기에서 우리 한국 역시 포함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15개 국에서의 이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이 상관관계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예비 결과가 언제 나온다? 5월 2일 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결과가 5월 3일 날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관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 타 국가 대비 관세율을 적게 받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차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일 날짜로 저번 주였죠.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예비 판정이란 거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알맥이 사실상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0%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신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2.4%로 산정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있었나 본데 이 다른 기업은 응답을 하지 않아서 43%를 산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이 상장 기업 중에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좀 나오게 되면 좀 파급력이 있겠죠. 요거는 44% 반덤핑이다 보니까 우선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원래 초반에 이 주장했던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관세율이 당시는 66%를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근데 우선적으로 이 알맥 같은 경우는 0%, 신양 같은 경우에는 2%의 부가세를 받았으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타 그 국가 대비해서는 낮게 받은 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받게 된 부가 관세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나라죠. 멕시코는 8.8%, 가장 높은 상위는 82%, 이런 식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 제일 낮게, 그리고 위쪽으로는 376%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8.8%, 똑같이 그 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5%, 최하단선이 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를 좀 받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작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거든요. 이 FTA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원래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 때문에 중국산이 관세를 받더라도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많이 부과는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예 부과는 안 할 수 없으니 이러한 2% 작게 부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는 5월 2일 날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판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구체적 관세율에 대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11월 달에 국제위원회에서까지 판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덤핑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또 11월 달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랑 같이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이득을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트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날짜에 18%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 피날레의 어떤 주가 형식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 과거에서도 해당 가격대 부근이 사실 많은 저항을 받았던 부근이기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초에 5월 2일 날 예비 판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 추후에 나올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일단 관세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한번,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죠. 뭐 물론 그 사이에서 이 관세 관련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제 충분히 일정 관련해서는 나올 게 다 나왔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 지표상으로도 보게 되면 좀 약간 과열적인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서도 이 과열을 맞았을 때 항상 주가가 하락 신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하락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로 증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PJ 메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번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 종목인가를 놓고 봤을 때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알루미늄 관련된 탈산재, 그 다음에 빌렛을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런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테마에 의해서 오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테마라고 하는 것은 특징상 이슈가 붉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오지만 이슈가 잠잠해지면 다시 주가가 원래 제자리로 빠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봉으로 들어가게 돼도 자, 여기서 1차 파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차 파동, 소파동으로 3차 파동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121선에 대한 우상향을 지켜주면서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121선이 깨는지 안 깨는지에 대한 여부를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무료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받아보시려면 여러분이 해주실 거는 좋아요와 구독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